저 엄마 바꿀게요. 고등학교 입학식장 앞이었습니다. 핑크빛 교복 치마가 봄바람에 살랑이던 날, 내가 16년을 키운 딸이 처음 보는 여자의 손을 잡고 그렇게 말했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내 전부를 바쳐 키운 아이가 그날 나를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엄마는 선택이 아니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사랑조차 선택이더군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오전 7시 20분. 선영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건 낡은 가죽 토트백 하나. 그 안엔 회사 서류와 함께 딸 서하의 도시락이 들어 있었죠.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만드는 도시락. 김치볶음밥, 계란말이, 사과 반쪽 서하가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다음은 성신여대 입구, 성신여대 입구역입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선영은 가방 안 도시락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뚜껑이 제대로 닫혔는지, 국물이 셀 염려는 없는지. 15년 동안 반복한 습관이었습니다. 회사 도착 후 선영은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아에게 보낸 아침 메시지. 우리 딸, 오늘 입학식이지? 엄마가 못 가서 미안해. 점심 맛있게 먹고 친구 많이 사귀렴. 사랑해.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죠. 선영은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선영 씨, 김 부장님이 찾으세요. 옆자리 동료가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들었어요. 네, 금방 갈게요. 부장실로 향하는 복도. 선영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서하의 고등학교 입학식이거든요.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라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서자 김 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실적 보고서 작성해서 내일까지 올려주세요. 네, 부장님. 선영은 서류를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내내 키보드를 두드렸죠. 점심시간도 거른 채 일에 집중했어요. 빨리 끝내고 퇴근해야 했거든요. 서하의 입학식 사진이라도 보고 싶었으니까요. 오후 5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하였어요. 선영은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딸? 엄마. 서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죠. 입학식 잘 끝났어? 사진 찍었어? 응, 엄마. 오늘 집에 좀 늦게 들어갈게. 왜? 친구들이랑 놀아? 아니, 그냥 말끝을 흐리는 서하. 선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와. 저녁은 먹고 다녀. 응.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내려다 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다 그렇잖아요. 오후 7시 선영은 퇴근 후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아동 빌라 3층. 좁은 투룸이었지만 선영과 서하에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요함이 맞이했어요. 서하야, 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직 안 들어온 거겠죠. 선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습니다. 서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어요. 감자를 썰고 두부를 깍둑 썰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나기 시작했죠. 선영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어요. 간이 딱 맞았습니다. 오후 9시 서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죠. 여보세요? 서하야, 어디야? 벌써 9시야. 엄마, 나 좀 늦을 것 같아. 뭐 하는데? 친구 집이야? 아니, 그냥 조금만 기다려줘. 서하의 목소리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 있어? 혹시 무슨 문제라도?
아니야, 엄마 괜찮아, 곧 갈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쥔 채 소파에 앉았어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서하가 이렇게 늦은 적은 없었거든요. 오후 10시 3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함께였죠.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하야, 누구? 말이 끊겼습니다. 그 여자를 본 순간 선영의 심장이 멎은 것 같았어요. 사진으로만 봤던 얼굴 서하의 친모 윤지혜였습니다. 윤지혜는 선영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선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지혜는 죽었어요. 서하를 낳고 사망했다고 남편이 그렇게 말했었죠. 화장까지 했다고 유골함도 봤는데 어떻게 당신이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지혜는 태연하게 거실로 들어왔어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놀라셨죠? 저도 오랜만에 딸 얼굴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윤지혜는 서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하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선영은 서하를 바라봤습니다. 서하야, 이게 무슨 일이야? 서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니 말을 멈춘 서하. 그 순간 윤지혜가 대신 말했어요. 이제 서하는 저랑 살 거예요. 친엄마니까요. 선영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선영은 윤지혜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죽었다던 여자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딸을 데려가겠다는 말과 함께.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죽었잖아요. 선영의 목소리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지혜는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어요. 죽은 척했죠. 해외로 나가 있었어요. 이제 돌아온 거예요. 해외요? 왜요? 제 사정이 있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윤지혜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툭 던지듯 놓았죠. 양육권 반환 소송 준비했어요. 변호사도 선임했고요. 선영은 서류 봉투를 내려다 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양육권이요? 지금 뭐라고? 서하는 제 딸이에요. 법적으로도 혈연적으로도. 윤지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선영은 서하를 돌아봤어요. 서하야, 뭐라고 좀 해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겠니? 서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지혜가 서하의 손을 잡았어요. 서하야, 엄마한테 얘기해. 서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혼란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죠. 선영은 서하의 입술이 움직이길 기다렸어요. 저 친엄마랑 살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선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15년. 밤새 앓는 아이 간호하고 학교 준비물 챙기고 생일상 차리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하야, 선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윤지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서하야, 엄마가 곧 다시 올게. 윤지혜는 서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죠. 나가기 직전 선영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 그리고 변호사 통해서 연락 드릴 거예요. 소송 준비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엔 선영과 서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선영은 서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하야, 정신 차려.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 친엄마예요. 친엄마. 너를 버리고 간 사람이잖아. 버린 게 아니래요. 사정이 있었대요. 서하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사정? 무슨 사정이 15년 동안 너를 찾지 않는 이유가 돼? 엄마는 몰라요. 뭘? 엄마는 제 진짜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 말이 선영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서한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도 알아요. 엄마가 절 키워줬다는 거 감사해요. 근데 피는 못 속여요. 선영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죠. 서하야, 너 지금 무슨 말을? 저 이제 친엄마랑 살고 싶어요. 엄마 아니 아줌마. 아줌마 그 단어가 선영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15년 동안 엄마라고 부르던 아이가 이제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선영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고개를 떨궜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서한은 그런 선영을 보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선영은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그날 밤 선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6년을 떠올렸죠. 서하를 처음 본 날 갓 태어난 아기였어요. 남편은 아이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전처가 죽었다며 슬퍼하기만 했죠. 선영이 아이를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 그때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 딸로 키우겠다고.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밤새 재우던 날들. 아이가 첫 걸음마를 했을 때,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선영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눈이 퉁퉁 부은 채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이 비쳤죠.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습관처럼 서하의 도시락을 쌌어요. 서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모습. 선영은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아침 먹고 가. 괜찮아요. 서하는 도시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죠.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저 오늘 친엄마 만나요. 늦게 들어올게요. 서하야, 선영이 불렀지만 서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선영은 손에 든 도시락을 내려다 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 아무도 먹지 않을 음식. 선영은 도시락을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선영은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죠. 선영 씨 괜찮으세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들었어요. 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다니까요. 퉁명스럽게 대답한 선영. 동료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선영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점심 먹었니? 읽음 표시가 떴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선영 씨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도 소속 변호사 강민재입니다.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양육권 반환 소송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송이요? 네, 윤지혜 씨가 친권자로서 양육권 반환을 요청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그 아이를 키웠어요. 법적으로도. 법적 친권자는 윤지혜 씨입니다. 선영 씨는 양육자일 뿐이고요. 변호사의 말이 선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쥔 채 굳어 있었어요. 양육자, 그게 선영의 정체였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월요일 오전, 선영은 법무법인 정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남역 인근 고층 빌딩 15층. 유리문 너머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보였죠.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리셉션 직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강민재 변호사님 면담 예약했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선영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선영은 대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떨렸어요. 주변을 둘러봤죠. 벽면엔 수많은 상장과 감사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선영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10분 후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한선영님,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끝에 있는 상담실. 문이 열렸어요. 안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정장을 입은 30대 남자. 강민재 변호사였죠. 그리고 옆엔 윤지혜가 있었습니다. 선영은 발걸음이 멈췄어요. 윤지혜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의자에 앉았어요. 강민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양육권 반환 소송 전 합의를 위한 자리입니다. 윤지혜 씨 측에서 먼저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지혜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서아의 친모예요. 출산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외에 있었고 이제 돌아왔어요. 제 딸을 데려가고 싶습니다. 선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요? 16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잖아요. 제 사정을 당신이 뭘 알아요? 윤지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강민재가 끼어들었어요. 한선영 씨,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차분히 얘기합시다. 감정적이요? 지금 15년 키운 아이를 빼앗아 가려는데 어떻게 감정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강민재는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법적으로 윤지혜 씨는 서아 양의 친권자입니다. 선영 씨는 양육자로서 역할을 해주셨지만 친권은 없어요. 그럼 15년은 뭐예요? 제가 쏟아부은 시간과 돈과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선영 씨의 선택이었죠. 윤지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당신한테 키워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알아서 한 거잖아요. 선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윤지혜의 말이 칼처럼 꽂혔죠. 강민재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양육권 포기 동의서예요. 여기 서명하시면 소송 없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선영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양육권 포기 동의서. 그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약 서명 안 하면요? 소송으로 가죠. 그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강민재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아 양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아이 의견을 청취할 텐데 서아 양은 이미 친모와 함께 살고 싶다고 밝혔어요. 선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아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 어제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했습니다. 윤지혜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죠. 서아와 윤지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미 친해졌어요. 서아도 저를 엄마라고 불러요. 선영은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서아의 웃는 얼굴. 선영과 함께 있을 때보다 밝아 보였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생각하시고 답 주세요. 강민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선영은 명함을 받아들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회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윤지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선영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한선영 씨, 현명한 선택하세요. 서아한테도 그게 좋을 거예요. 두 사람이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선영은 혼자 남았어요. 테이블 위엔 양육권 포기 동의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 로비에 내렸죠. 밖으로 나가려는데 누군가 선영을 불렀습니다. 선영 씨?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 대학 동창 박미정이었어요. 미정아? 어머, 진짜 선영이네. 여기서 웬일이야? 미정은 반갑게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은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볼 일이 좀 있어서. 나도 여기 로펌에서 일해. 법률 비서거든. 근데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다 보여. 커피 한잔 하자.
미정은 선영의 팔을 이끌었습니다. 근처 카페로 들어갔죠. 아메리카노 2잔을 시켜놓고 미정이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로펌까지 왔으면 심각한 거 아니야? 선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 엄마가 나타났어. 서아 엄마? 죽었다며? 죽은 척한 거였어. 이제 서아 데려가겠대. 미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쳤네. 15년 만에 나타나서? 응. 양육권 소송 준비했대.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선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르겠어. 서아가 그 여자 편을 들어. 뭐? 친엄마랑 살고 싶대. 나보고 아줌마래. 미정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애가 미쳤구나. 15년 키워준 은혜를 어떻게. 은혜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 변호사가 그러더라. 내 선택이었다고. 아무도 부탁 안 했다고. 선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정이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선영아, 포기하지 마. 싸워야지. 어떻게 싸워? 법적으로 내가 질 게 뻔한데. 그래도 15년이잖아. 그게 아무 의미가 없을 리 없어. 선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정의 말이 위로가 됐지만 동시에 공허했어요. 15년. 그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집에 돌아온 선영은 서아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게 그대로였죠. 책상 위엔 서아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와 딸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아래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엄마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선영은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죠. 그날 밤 서아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선영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친엄마 만났어요. 서아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영은 숨을 고르고 물었어요. 서아야, 정말 그 사람이랑 살고 싶어? 서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왜? 친엄마니까요. 나는? 아줌마는 고마워요. 근데 엄마는 아니잖아요. 선영은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서아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선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3주 후, 선영은 법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가정법원 3층. 양육권 반환 소송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죠. 복도 저편에서 윤지혜와 강민재 변호사가 걸어왔습니다. 윤지혜는 명품 가방을 들고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한선영 씨, 오랜만이네요.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지혜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어요. 오늘 서아도 올 거예요. 법원에서 아이 의견 청취한대요. 서아가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직접 누구랑 살고 싶은지 말할 거예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서아가 내렸어요. 교복을 입은 모습. 선영은 서아를 보자마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아야. 선영이 불렀지만 서아는 윤지혜에게로 갔습니다. 윤지혜가 서아의 어깨를 감쌌죠. 우리 딸 긴장됐지?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죠. 판사석 앞에 양측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왼쪽엔 윤지혜와 강민재 변호사, 오른쪽엔 선영. 선영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어요. 비용이 없었거든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양육권 반환 청구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강민재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청구인 윤지혜는 서아 양의 친권자이자 생모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육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돌아와 모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피청구인 한선영 씨, 변론하시겠습니까?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서아를 15년 동안 키웠습니다.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서아는 딸이에요. 법적 친권은 없지 않습니까?
판사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선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양육권을 주장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선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한선영 씨,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안 됩니다. 법적 근거를 제시하세요.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재 변호사가 다시 말했어요. 재판장님, 서아 양도 친모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의견을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판사가 서아를 불렀습니다. 서아 양, 앞으로 나오세요. 서아가 증언대로 걸어갔습니다. 선영은 서아를 바라봤어요. 서아는 선영을 보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서아 양, 긴장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누구와 함께 살고 싶습니까? 서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법정안이 고요해졌죠. 선영은 숨을 참았어요. 저는 친엄마랑 살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선영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어요. 한선영 씨는 15년 동안 당신을 키웠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진짜 엄마는 따로 있잖아요. 선영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서아가 윤지의 옆으로 갔습니다. 윤지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아의 손을 잡았죠.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공판일은 2주 후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양측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세요. 판결문을 두드리는 소리. 공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온 선영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윤지혜와 서아가 지나갔습니다. 윤지혜가 선영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한선영 씨, 이제 포기하세요. 서아는 제 딸이에요. 선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아를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당연하죠. 친엄마니까요. 윤지혜는 서아의 손을 이끌고 걸어갔습니다. 선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복도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선영에겐 아무도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터널이 계속 이어졌죠. 어둠 속을 달리는 전철. 선영의 인생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맞이했습니다. 서아는 이미 윤지의 집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짐을 싸서 나갔죠. 선영은 서아의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불도 베개도. 책상 위에 놓여있던 그림 액자도 사라졌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죠. 서아가 입던 옷들이 모두 없었습니다. 선영은 옷장 문을 닫았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서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잘 지내니?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단 한 글자. 선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6년 그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 돌잔치. 서아가 돌잡이에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 선영은 기뻐하며 박수쳤죠. 우리 서아 가수 되겠네. 초등학교 입학식. 너무 큰 책가방을 메고 어색하게 서 있던 서아. 선영이 사진을 찍으며 웃었어요. 우리 딸 이제 학생이네. 중학교 졸업식. 서아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죠. 엄마 고마워요. 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서아에게 선영은 아줌마일 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더 이상 일할 수 없었거든요. 집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그저 누워 있었죠. 일주일 후 미정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선영은 나가지 않았어요. 미정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선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계속 초인종을 눌렀죠. 결국 선영은 문을 열었어요. 뭐 하는 거야, 이게?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선영을 보자 얼굴이 굳었어요. 선영은 머리가 산발이고 얼굴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선영아. 미정은 선영을 안았습니다. 선영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 어떻게 해야 해? 괜찮아, 괜찮아. 미정이 선영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선영은 한참을 울었어요. 미정은 선영을 소파에 앉히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라면을 끓여 가져왔죠. 일단 먹어. 언제 먹었어? 선영은 라면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어요. 맛이 없었지만 삼켰습니다. 미정이 선영 옆에 앉았어요. 선영아,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일어나야지. 어떻게? 싸워야지. 포기하지 마. 이미 졌어. 서아가 날 버렸어. 아직 판결 안 났잖아. 판결 나도 마찬가지야. 서아는 이미 결정했어. 선영의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미정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무너져 있을 거야?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선영의 손을 잡았죠. 선영아, 나 내일 로펌에 가서 윤지의 정보 좀 알아볼게. 뭔가 있을 거야. 뭐가 있겠어? 모르지. 근데 죽은 척하고 해외 도피했다는 게 이상하잖아.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선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정의 눈빛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조금만 힘내. 내가 도와줄게. 선영은 미정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선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15년을 키운 딸이 아줌마라고 부르는 순간 선영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정에서조차 외면당하고 혼자 남겨진 선영.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마련이고 윤지혜가 숨기고 있는 비밀도 결국 밝혀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그럼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2주 후, 미정은 선영의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선영아, 나 뭔가 찾아냈어. 선영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정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윤지혜, 걔 깨끗한 사람 아니야. 뭘 찾았는데? 해외 도피 이유. 사기 혐의로 수배됐었어.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정이 서류를 펼쳤어요. 2010년. 윤지혜는 다단계 사기 사건에 연루됐어. 피해액만 30억. 근데 재판 직전에 해외로 도망쳤지. 그럼 지금은? 공소시효 끝났어. 그래서 당당하게 돌아온 거야. 선영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윤지혜의 사진과 함께 범죄 경력이 적혀 있었어요. 이걸 법원에 제출하면 도움은 되겠지. 근데 결정적인 건 아니야. 공소시효 끝났으니까.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이 말을 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어. 윤지혜, 지금 빚이 엄청 많아. 빚? 응. 해외에서 도박하다가 빚더미에 앉았대. 최소 5억은 될 거야. 선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미정이 선영의 어깨를 잡았어요. 선영아, 윤지혜가 서아 데려가려는 이유가 뭘까? 모성? 아니야. 돈이야. 선영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이 설명했어요. 서아 명의로 된 재산 있잖아. 내가 15년 동안 모아준 거.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 명의의 통장엔 5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매달 조금씩 모은 돈이었죠. 그리고 남편 유산. 서아가 상속받을 거잖아. 선영의 전 남편은 2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남긴 재산은 아파트 한 채와 보험금. 합쳐서 약 3억 원이었어요. 서아가 유일한 상속인이었죠. 윤지혜는 그 돈이 목적이야. 서아가 아니라. 선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미정이 계속 말했어요. 일단 이 자료 가지고 변호사한테 상담받아봐. 내가 아는 변호사 한 명 소개해 줄게. 비용은 걱정하지 마. 내가 일단 댈게. 미정아. 괜찮아. 우리 친구잖아. 미정은 선영을 안았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선영은 미정이 소개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홍대 입구역 근처 작은 건물 2층. 간판엔 법률사무소 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30대 여성 변호사가 맞이했습니다. 한선영 씨시죠? 저는 변호사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영은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지연이 서류를 받아 살펴봤어요. 미정 씨한테 대략적인 얘기는 들었어요. 윤지의 범죄 경력이 확인되는군요. 이걸로 양육권 막을 수 있을까요? 쉽진 않아요.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근데 윤지혜의 진짜 의도를 밝혀낼 수는 있어요. 어떻게요? 서하 재산 관련해서 조사해봐야 해요. 윤지혜가 접근한 이유가 돈이라는 걸 증명하면 법원도 다르게 볼 거예요. 이지연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일단 윤지의 금융거래 내역부터 확인해 봅시다. 법원에 자료 제출 요청할게요. 선영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지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선영 씨,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한 달 후, 이지연은 윤지혜의 금융거래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한선영 씨, 이거 보세요. 이지연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윤지혜, 서하랑 같이 살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서하명의 통장에서 2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뭐라고요? 선영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서하명의 통장에서 2천만 원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윤지혜가 서하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3천만 원. 선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출이요? 서하는 미성년자인데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받은 거예요. 윤지혜가 친권자니까 가능하죠. 이럴 수가. 선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지연이 말을 이었어요. 이 증거면 충분해요. 윤지혜의 진짜 목적이 돈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럼 양육권은? 법원에서 제고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친권자에게 양육권을 줄 순 없으니까요. 선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바로 법원에 자료 제출할게요. 다음 공판에서 쓸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선영은 이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선영은 서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이었죠.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서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목이 메었어요. 서하야, 나야. 서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말을 이었어요. 잘 지내니? 네. 밥은 잘 먹고? 네.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선영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서하야,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 거 알아? 네. 왜 그랬어? 무슨 일 있었어? 엄마가 아니, 친엄마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뭐에 필요한데? 잘 모르겠어요. 급한 일이래요. 선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하야, 대출도 받았다며? 내 명의로. 그건 제가 동의한 거예요. 너 아직 미성년자야. 대출 받으면 안 돼. 괜찮아요. 친엄마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 선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하는 완전히 윤지의 편이었어요. 서하야, 조심해. 그 사람 믿으면 안 돼. 왜요? 제 엄마인데. 엄마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아줌마가 뭘 알아요? 서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선영은 눈물이 났어요. 알아. 나는 내 진짜 엄마니까. 진짜 엄마는 제 친엄마예요. 아줌마 아니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이제 증거가 있었으니까. 2주 후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 양측이 자리를 잡았어요. 윤지혜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지만 강민재 변호사는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두 번째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지연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재판장님. 청구인 윤지혜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합니다. 서류가 판사에게 전달됐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봤어요. 표정이 굳었죠. 청구인 윤지혜 씨 서하 양명의 통장에서 2천만 원을 인출하고 서하 양명의로 3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까? 윤지혜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급한 개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개인 사정이요? 판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강민재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재판장님, 친권자로서 자녀 재산을 관리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관리가 아니라 사정 용도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판사가 반박했습니다. 강민재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지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윤지혜 씨는 현재 5억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서하 양을 데려간 목적은 모성이 아니라 재산입니다. 윤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민재가 소리쳤어요.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지연은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윤지혜의 채무 내역이었죠.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윤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청구인 윤지혜 씨, 이 내역이 사실입니까? 윤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어요. 답변하시겠습니까? 한참 후 윤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공판일은 한 달 후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양측은 추가 자료를 준비하세요. 공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윤지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강민재가 윤지혜에게 뭐라고 속삭였지만 윤지혜는 듣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이지연과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잘하셨어요, 한선영 씨.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선영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선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윤지혜가 어떤 수를 쓸지. 그날 밤, 윤지혜는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빈 소주병이 3개 놓여 있었죠. 젠장. 윤지혜는 잔을 내리쳤습니다. 유리가 깨지며 바닥에 흩어졌어요. 서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윤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서아는 움찔했어요. 윤지혜가 서아를 노려봤습니다. 내 때문에 내가 이 꼴이야. 제가요? 너 키우느라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 돈 어떻게 마련하는지 알아?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지혜가 다가와 서아의 턱을 잡았어요. 넌 나한테 빚진 거야. 알겠어? 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 알았지? 윤지혜는 서아를 밀쳤습니다. 서아는 뒤로 휘청거렸죠. 윤지혜가 다시 술을 마셨어요. 서아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죠. 눈물이 났어요. 이게 뭐지? 서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 윤지혜를 만났을 때는 달랐어요. 다정하고 따뜻했죠. 그런데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윤지혜가 변했습니다. 서아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선영의 번호를 바라봤어요. 전화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줌마한테 뭐라고 말해나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서아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죠. 다음 날 아침, 서아가 학교에 가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윤지혜가 불렀습니다. 서아야, 잠깐. 서아가 돌아섰어요. 윤지혜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학교 다녀와서 사인해. 뭔데요? 보험 서류야. 내 명의로 가입하는 거. 서아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어요. 네. 좋은 딸이네. 윤지혜는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아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어색했어요. 학교에 도착한 서아. 교실에 들어가자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아야, 어제 드라마 봤어? 아니, 못 봤어. 너 요즘 왜 이래? 맨날 우울해 보여. 친구의 말에 서아는 억지로 웃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집에 무슨 일 있어?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서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흐렸죠. 점심시간 서하는 혼자 급식을 먹었습니다. 친구들이 함께 먹자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밥을 먹다가 문득 선영이 만들어준 도시락이 생각났습니다. 항상 서하가 좋아하는 반찬을 넣어줬죠. 김치볶음밥, 계란말이, 사과. 아줌마 지금 뭐하고 계실까? 서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방과 후 서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실로 가보니 윤지혜와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40대쯤 되어 보였어요. 서하야 왔어? 이분은 엄마 친구셔. 윤지혜가 소개했습니다. 남자가 서하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안녕, 서하야. 많이 컸네. 서하는 인사하고 자기 방으로 가려 했습니다. 윤지혜가 불렀어요. 잠깐 서하야. 아까 그 서류 사인했어? 아직이요. 지금 해. 가져와. 서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윤지혜에게 건넸습니다. 윤지혜가 펜을 내밀었어요. 여기 사인해. 서하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사인했습니다. 윤지혜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잘했어. 들어가서 쉬어. 서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거실에서 윤지혜와 남자의 대화가 들렸어요. 이제 보험금 타면 빚 다 갚을 수 있겠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지혜가 대답했어요. 응. 근데 아직 시간이 좀 걸려. 얼마나? 6개월 정도? 6개월이면 채권자들이 가만 안 있을 텐데. 알아. 그래서 일단 대출 더 받아야 해. 서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서하 명의로 또 받을 거야? 응. 상속 재산도 곧 나올 거고. 그의 아버지 재산 말이지? 응. 3억 정도 돼. 서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돈으로 빚 갚고 남은 거로 우리 사업 시작하자. 그래야지. 두 사람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하는 벽에 등을 기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 재산을 빚 갚는 데 쓰려고. 서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선영의 번호를 눌렀어요.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죠. 아니야, 아직 확실한 게 아니야. 서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어요. 한편 선영은 이지연 변호사와 함께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선영 씨, 윤지혜가 최근에 서하 명의로 보험을 가입했어요. 보험이요? 네. 사망보험금 2억 원짜리.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망보험이요? 서하 명의로요? 네. 수익자는 윤지혜고요. 선영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지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선영 씨, 이건 위험해요. 윤지혜가 서하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있어요. 그럼 서하한테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선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하한테 가봐야 해요. 지금 당장. 진정하세요, 한선영 씨.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해요. 경찰이요? 네. 아동학대 및 재산 착취 혐의로 신고할 수 있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연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제가 아는 형사님께 연락드릴게요. 1시간 후 경찰서. 선영과 이지연은 형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40대 남성 형사 최경수였어요. 상황은 대략 파악했습니다. 윤지혜의 금융거래 내역과 보험 가입 정황을 보면 의심스러운 점이 많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최경수가 대답했어요. 일단 윤지혜를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하 양의 안전을 위해 임시조치도 검토할게요. 임시조치요? 네. 서하 양을 윤지혜로부터 분리하는 겁니다. 선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서하를 데려올 수 있나요?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만 아동 안전이 우선이니까 가능합니다. 선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서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형사님. 제 일일 뿐입니다. 최경수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내일 윤지혜를 소환하겠습니다. 한선영 씨도 함께 오세요. 네. 선영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서하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경찰서 조사실. 윤지혜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너편엔 최경수 형사가 있었죠. 윤지혜 씨, 서하 양명의로 가입한 보험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거예요. 윤지혜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최경수가 서류를 펼쳤어요. 사망보험금이 2억 원입니다. 미성년자 보험치고 과도하지 않습니까? 제 판단이었어요. 수익자가 본인이고요. 친권자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윤지혜는 태연했습니다. 최경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서하 양명의 통장에서 2천만 원을 인출하고 3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용도가 뭡니까? 개인적인 일이에요. 빚 갚는 데 쓰지 않았습니까? 윤지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제 사정이에요. 아동 재산을 보호자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동복지법 위반입니다. 저는 친권자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윤지혜가 반박했습니다. 최경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윤지혜 씨,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 솔직하게 말하고 있어요. 윤지혜는 팔짱을 꼈습니다. 최경수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윤지혜 씨의 채무 내역입니다. 총 5억 2천만 원. 이 빚을 서하 양의 재산으로 갚으려 한 거 아닙니까? 윤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경수가 계속 물었어요. 서하 양의 아버지 유산 3억 원. 그리고 서하 양명의 통장, 보험금까지 합치면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죠. 추측일 뿐이에요. 증거가 있습니다. 최경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윤지혜와 낯선 남자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서하 명의로 또 받을 거야? 응. 상속 재산도 곧 나올 거고. 그의 아버지 재산 말이지? 응. 3억 정도 돼. 윤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서하 양이 제보했습니다. 최경수가 말했습니다. 윤지혜는 눈을 크게 떴어요. 서하가? 네. 어젯밤 직접 전화해서 녹음 파일을 보냈어요. 윤지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최경수가 말을 이었어요. 윤지혜 씨, 이제 인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하 양의 재산을 착취하려 했다는 것을. 윤지혜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돈이 필요했어요. 서하 양을 데려간 목적이 재산 때문이었습니까? 처음엔 아니었어요. 진짜로 딸이 보고 싶었어요. 근데 빚이 너무 많았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윤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경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윤지혜 씨, 아동학대 및 재산 착취 혐의로 입건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최경수는 조사를 마쳤습니다. 윤지혜는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어요. 조사실 밖. 선영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경수가 나왔어요. 윤지혜, 자백했습니다. 정말요? 선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최경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하 양 보호 조치 들어갑니다. 오늘 바로 윤지혜와 분리시킬게요. 고맙습니다. 선영은 최경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시간 후, 선영은 윤지혜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경찰과 함께였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서하가 나왔어요. 선영을 보자 서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서하는 처음으로 선영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선영은 눈물이 쏟아졌어요. 서하야. 서하가 선영에게 달려왔습니다. 선영의 품에 안겼죠.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어요. 경찰이 안으로 들어가 윤지혜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윤지혜는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어요. 윤지혜가 서하를 바라봤습니다. 서하야, 엄마가. 엄마 아니에요. 서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엄마는 한선영이에요. 당신 아니고. 윤지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경찰이 윤지혜를 이끌고 갔죠. 선영과 서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공간. 선영은 서하를 소파에 앉혔어요. 많이 힘들었지?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서하야. 저 때문에 엄마가 아파했잖아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선영은 서하를 안았습니다. 서하는 선영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저 정말 바보 같았어요. 엄마가 진짜 엄마인데 왜 몰랐을까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선영은 서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하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다시는 안 떠날게요. 응, 나도. 두 사람은 다시 깨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윤지혜의 양육권 반환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리고 윤지혜에게 아동학대 및 재산 착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지혜는 고개를 떨궜어요. 선영은 서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하도 선영의 손을 꼭 쥐었죠. 그리고 한선영에게 서하 양의 양육권을 인정합니다. 선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서하도 울고 있었어요. 법정을 나온 두 사람.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함께 살아. 전처럼. 네. 서하는 선영의 팔을 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어요. 하지만 선영에겐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선영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연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한선영 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 끝났습니다. 손해배상이요? 네. 윤지혜가 서하 양명의로 빼돌린 돈, 그리고 15년간의 양육비. 전부 청구할 수 있어요. 선영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양육비요? 그것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한선영 씨가 15년 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돈은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해요. 이지연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진행해 주세요. 네. 법원에 제출할게요. 한 달 후, 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 공판이 열렸습니다. 윤지혜는 교도소에서 호송되어 왔어요. 수인복을 입은 모습, 얼굴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청구인 한선영은 15년간 서하 양을 양육하며 총 1억 2천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의료비, 식비, 교육비, 의료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지연은 상세한 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검토했어요. 피청구인 윤지혜 씨 이해 있습니까? 윤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어요. 윤지혜 씨 답변하시겠습니까? 한참 후 윤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윤지혜 씨가 서하 양명의로 인출한 2천만 원, 대출받은 3천만 원, 총 5천만 원도 반환해야 합니다. 재판장님, 그 돈은 이미 채권자들에게 갚는 데 사용됐습니다. 윤지혜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지연이 반박했어요. 그래도 반환 의무는 있습니다. 윤지혜 씨가 불법으로 취득한 돈이니까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지혜는 한선영에게 총 1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 이는 양육비 1억 2천만 원과 불법 인출 및 대출금 5천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윤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돈이 없어요. 출소 후 분할 상환하십시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판결문을 두드리는 소리. 윤지혜는 고개를 떨궜어요. 법정을 나온 선영. 이지연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선영 씨.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선영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15년 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어요. 그날 저녁, 선영과 서하는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서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선영이 정성스럽게 끓였죠. 엄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선영은 서아의 그릇에 두부를 하나 더 넣어줬습니다. 서아가 웃으며 먹었어요. 엄마, 오늘 재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겼어. 진짜요? 서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윤지혜한테 손해배상 받기로 했어. 얼마요? 1억 7천. 서아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응. 엄마가 15년 동안 너한테 쓴 돈이야.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이 서아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하지 마. 엄마는 후회 안 해. 엄마. 너를 키운 15년이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선영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아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윤지혜를 교도소 면회실에서 만났습니다. 유리 너머로 윤지혜가 앉아 있었어요. 선영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윤지혜도 수화기를 들었죠. 왜 왔어요? 윤지혜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선영이 대답했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뭔데요? 서아는 제 딸이에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윤지혜는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이 말을 이었어요. 당신은 서아를 낳았지만 키우지 않았어요. 엄마는 낳는 게 아니라 키우는 거예요. 윤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늦었어요. 선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지혜가 고개를 떨궜어요. 서아는 잘 지내요?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제발 한 번만. 안 돼요. 서아는 이제 당신을 엄마로 생각하지 않아요. 윤지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영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뒤돌아 나가려는데 윤지혜가 소리쳤습니다. 한선영 씨. 선영은 멈춰 섰습니다. 윤지혜가 말했어요. 서아 잘 부탁해요. 제가 못한 일 당신이 해줘요. 선영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당신 허락 없이도. 선영은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1년 후, 선영과 서아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미아동 빌라가 아닌 조금 더 넓은 아파트였어요. 서아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죠. 선영은 새 직장을 구했어요. 급여도 이전보다 높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선영과 서아는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선영의 어깨에 기댔어요. 엄마, 이 영화 재밌네요. 그치? 엄마도 좋아하는 영화야. 두 사람은 웃으며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서아가 물었어요. 엄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엄마는 저 키우면서 후회한 적 없어요? 선영은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한 번도 없어. 진짜요? 응. 너는 엄마한테 축복이야. 서아는 선영을 안았습니다. 선영도 서아를 꼭 안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저 버리지 않아줘서. 엄마는 널 절대 버리지 않아. 너도 엄마를 버리지 마. 당연하죠. 엄마는 제 유일한 엄마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았어요.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갓 태어난 서아를 안았던 그날. 선영은 결심했죠. 이 아이를 내 딸로 키우겠다고. 그 결심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이겨냈어요. 선영은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아가 웃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그렇게 선영과 서아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선영은 알았습니다.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한선영과 서하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15년을 키운 딸이 아줌마라고 부를 때, 법정에서조차 외면당할 때 선영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지만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혀냈고 서하를 지켜냈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엄마는 낳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이라는 걸요. 피가 섞였다고 해서
저절로 엄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고 아플 때 간호하고 함께 웃고 우는 그 시간들이 진짜 엄마를 만듭니다. 윤지혜는 서하를 낳았지만 선영이 서하를 키웠어요. 그래서 서하의 진짜 엄마는 선영이었던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고통스럽고 후회스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한 선택은 결국 빛을 발하게 마련입니다. 선영의 선택이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진심을 따르세요. 그 진심이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이끌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